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의 챕터 7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같이 해볼 텐데요. 문서 지금 정답 파일을 제가 잠깐 열어놔 봤어요. 문서에 입력할 글자가 되게 많죠. 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이런 주석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쪽번호도 있죠. 그리고 위에 그림은 저희가 이전 문제에서 해봤지만 여기에 또 들어가고요. 머릿말도 들어가고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모두 글자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실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제목은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뒀었죠. 우선 엔터를 쳐서 빈 줄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한 줄 더 띄워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지나게 해서 쭉 긴 내용 있죠. 그거를 모두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하실 때는 앞에 큰 글자로 두 줄에 걸쳐서 서 있는 우라는 글자 있죠.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입력을 해야 되는 각주나 한문 바꾸기 그런 거 있는데 우선은 무시하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줄 끝에 가서 엔터키를 누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끝까지 입력을 해서 이만큼이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단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대표하는 있죠. 그거를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누르게 돼요.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우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다른 특별한 거를 이렇게 문단마다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그 다음 줄도 자동으로 위에서 지정한 게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도 아무것도 지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선 다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빈 줄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세요. 제일 먼저 이제 위쪽에 올라가서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우측 상단 이 여백 위쪽이죠. 머릿말과 여백 부분 이쪽에 거기에 머릿말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작성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보기에서 조판부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었죠. 이걸 하면은 책갈피 같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작성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경우에 어디에 있나 찾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쪽번호나 머릿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빈 줄에서 한 곳에 몰아서 작성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찾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서를 여기다 놓고 머릿말을 만들게요. 머릿말은 쪽 탭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머릿말, 꼬릿말 다 있어요. 쪽번호 매기기도 있고요. 새로운 쪽번호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가 빠르신 분은 컨트롤 새로운 머릿말이라고 해서 N 헤드예요. 새로운 new 헤드. 그래서 컨트롤 NH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릿말 클릭해서 밑에 머릿말 꼬릿말 있죠?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대상자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 머릿말 양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만들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이렇게 해주세요. 입력하시고 나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정렬한 다음에 글자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이랑 지시된 거로 바꿔야 되겠죠. 자, 굴림이라는 거 미리 입력을 좀 해놨다면은 굴림이라는 게 여기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겠죠. 안 나타난다면 여기에 지금 안 보인다면 그냥 여기서 한글 상태에서 굴림 바로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굴림 선택 10포인트 지정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 아까 했죠. 이제 머릿말에서 다시 본문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 닫기 있죠.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3쪽에 제목에 해당하는 첫 줄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죠.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블럭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역시 글꼴이랑 바꿔줘야 되죠. 선택을 궁서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아까 했죠. 지시사항 보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책갈피 이름 탈춤 축제라고
만들었었죠. 아까 예전에 여기 4번에서 하이퍼링크 지정할 때 탈춤 축제라고 지정을 안 해놨다면요, 보기에서 조판부 하신 다음에 책갈피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도 다시 한번 고쳐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판부는 이제 보고 봐야 될 경우에만 이걸 해 놓으시고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문서 그 작성되는 프린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블럭 설정을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입력 탭에 가서 보시면은 참조 있죠. 각주, 미주, 메모, 덧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여기서 쓸 거는 나중에 여기서 각주도 쓸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덧말이라는 거 있죠. 가, 다 위에 나라고 조금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오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자, 블럭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본말에는 자동으로 이게 글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덧말에 들어갈 내용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정된 글꼴 있죠. 그 같은 궁서라는 글꼴로 위에 덧말도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덧말 글자 틀려서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덧말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말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제 제목 아래에 첫 번째 문단, 여기에 첫 글자 우라는 글자를 두 줄에 걸쳐서 나올 수 있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입력 옆에 서식 탭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문단 항목으로 가주세요. 여기 끝에 이쪽에 나와 있죠? 자, 문단 항목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에서 세 줄에 걸쳐서 가가 써 있죠? 이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대화 상자에서 저희 지시되어 있는 게 지금 두 줄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은 궁서라는 글꼴로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서 바로 위에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그냥 바로 궁 이렇게 써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궁서 선택해 주시고요. 면색, 색 없음 되어 있는데 노랑이라는 거 선택. 노랑 바로 나오죠. 여기에 지금 색깔 많이 쓰는 색깔이 이게 안 나오는 상태라면 여기에 기본 테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럴 땐 오피스로 꼭 먼저 바꿔주고, 그러면 쉽게 색상을 찾을 수가 있죠. 노랑 클릭.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대한 거는 다 지정이 됐죠. 설정을 누르면 여기 바뀌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바뀌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목에 사용한 덧말처럼 문단 첫 글자 장식도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단 탭 있죠. 서식의 문단에서 여기서 그냥 문단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없애야 된다면은 다시 원래대로 거 첫 번째 거 없음이라는 거 그냥 선택하고 설정해줘 버리시면 돼요. 이제 각주라고 표기된 부분에 각주를 만들 거예요. A라고 해서 원 안에 글자 써 있죠. 자, 그 글자가 나타나 있는 곳에 커서를 갖다 놔 주세요. 그러면 축제2다 해서 제와 이 사이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놓으면 되죠. 여기에서 단축키는요, 각주는 컨트롤 NN이에요. 뉴 노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희 그 각주 어디 있나 확인했었죠? 서식 옆에 왼쪽에 있는 입력으로 가서 이것도 새로운 걸 넣는 거니까 요 각주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1,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커서 깜빡이고 있죠. 여기에서 우선 내용은 입력을 해주세요. 이 떨어진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1, 이거는 여러분이 지우고 직접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번호로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맨 앞에 주석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여기서 각주 미주 고치기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번호를 저희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번호 1, 2, 3에 지금 뒷문자가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지금 수정을 하는 게 알파벳 대문자 A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A라고 바뀌었고 한 칸 떨어진 건 그대로 있고 아까 입력한 내용은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건요. 여기 끝에 닫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위로 가서 본문 클릭을 해주셔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셔도 각주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머릿말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셔야지만 되는데 각주는 그냥 클릭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각주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마우스로 각주 이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밑으로 이동을 해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각주로 가서 클릭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 각주에 대한 기본 글꼴을 볼게요. 함초롬 바탕에 9포인트로 되어 있죠. 저희 이거는 지금 저희 기본 글꼴로 쓸 수 있는 게 바탕 또는 함초롬 바탕이죠. 자, 이거 중에 저희는 지금 바탕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바탕이란 글꼴로 다 바꿀게요. 모두 다 블록 설정 이렇게 번호까지 하시고요. 바탕이란 글꼴로 그냥 수정할게요. 저희 기본 바탕 글꼴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는 다른 그 함초롬 상태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걸 반드시 10포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각주에서는 글자 크기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거든요. 하지만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직접 표시된 그 각주에 대한 거 말고요. 맨 처음 맨 앞장에 받는 그 답안 작성 요령 있죠. 거기에 보시면 글자체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 바탕 또는 신명조로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드시 바탕에 10포인트로 수정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주 입력한 줄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시면 전통 문화의 있죠. 여기 화와 의 사이에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요.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한자 키 눌러도 똑같아요. 한자 키 눌러주시면 자, 전통 문화라는 거는 한자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 문화 한 번에 나왔어요. 이 글자 비슷한 한자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자의 모양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력 형식 저희 한자로만 나오면 안 되죠. 한자 나오고 괄호 안에는 그러니까 한글이 먼저 나오고 괄호 안에는 한자가 나오도록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꾸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전통 먼저 따로 나오고 문화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한글로 전통 나오고 괄호에서 이렇게 좀 넓게 나오겠죠. 글자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꾼 다음에 필요 없는 괄호만 빼고 글자 한글 지우고 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도록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자 또 찾아보세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기에 한국 최고의 목조 건물인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국 최고의 목조 건물인 해서 여기 최고라는 거 있죠. 여기 커서 놓고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3개의 한자가 나왔죠. 여기에서 정확히 맞는 한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한자 대조를 해보면 두 번째 거에 해당되죠. 이제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한자에 대한 수정은 끝이 났어요. 이제 여기서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문단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된 부분은 들여쓰기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만 들여쓰기가 한글 한 글자 정도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위에 매김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출력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한 글자 정도면은 10포인트가 들여쓰기 돼야 돼요. Alt T를 누르거나요. 여기에서 서식으로 가서 문단 항목을 보셔도 돼요. 위에 보시면 문단이라고 마우스 가져가면 살짝 변하죠. 이걸 클릭해도 Alt T를 누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단축키로 하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Alt T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단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들여쓰기 선택. 그러면 10포인트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한글 한 글자 정도에 해당하는 들여쓰기 된 거예요. 설정 누르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한 줄에 나타나는 그 줄수랑 그거
끝에 나오는 글자 같은 거랑 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림도 삽입이 돼야 되고요. 글자가 함초롬 바탕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바탕인 경우에 한 줄에 나오는 글자 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면 돼요. 이제 그림 삽입해야 되죠. 자, 그림 삽입은 지금 보면은 이 문단에 걸쳐 있나요? 이 문단에 걸쳐 있나요? 여기 위쪽 문단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저희 그림을 이쪽에서 삽입하도록 할게요. 여기 글자 우 앞에는 커서를 못 놓죠. 자, 여기 클릭해도 여기 리에 깜빡이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커서는 그냥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 NI를 누르거나 입력으로 가서 그림 클릭 바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정된 그림 폴더 찾아가셔서 파일은 JPG가 아니죠. 저희 지금 지시되어 있는 거 그림 5.gif예요. 자, 같은 이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은 해당 GIF 파일만 보여지죠. 그림 5 선택하시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하셔야지 채점하는 사람의 컴퓨터에서도 이 그림이 보이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넣기를 해주세요. 자, 넣기 하시고 이번에 그림을 자르기 기능으로 이용을 해서 이 하회탈만 나오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이라는 탭이 생겼죠?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르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크기라는 곳에 자르기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로 필요한 그림을 자르기를 이제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테두리에 만들어진 이 검은색 이 모양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쉽게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른 그림이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죠. 자, 자르기가 이제 끝이 났다면 자르기 요거 없애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그림 개체 속성으로 가주세요. 크기부터 지시된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40에 세로는 35mm로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해서 못 움직이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데요. 저희 이전 문제에서는 이 세 번째 거 그래프로 많이 썼죠. 이번에는 글자 앞에 나오면 안 되고 글자하고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어울림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백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안쪽, 바깥쪽 그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바깥 여백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여백 캡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바깥 여백 중에서도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있죠. 이 중에서 저희는 왼쪽 여백만 2mm가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만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림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에다 갖다 놓으세요. 더 이상 가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더 못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마우스를 이제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옆에 나타날 수 있겠죠. 한 줄에 나타나는 거는 무슨 폰트를 썼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서 한 줄 이렇게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이제 커서를 놓으시고요. 여기 안 띄었다면 엔터키로 먼저 띄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표라고 해서 문자를 삽입을 할 거예요. 컨트롤 F10을 누르면 문자표가 나타나죠. 컨트롤 F10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정각 기호에 보면은 저희 많이 쓰는 이 기호들이 나타나요. 여기 기호 있죠? 저희 입력해야 될 거 바로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바로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블록 설정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블록 설정을 하냐?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해도 안 되겠고요. 정확히 띄어쓰기가 블록 설정 안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블록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글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의 음영색까지 지정해야 하죠. 저희 아까 문단 모양은 Alt T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글자를 바꿀 거예요. 글자는 Alt L을 누를게요. 자, 그럼 글자 모양 나타나죠? 자, 서식 탭에도 여기 글자가 있었죠? 이걸 눌러도 똑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면 기본 탭 가신 다음에 저희 지정되어 있는 글자가 도둠의 18포인트죠? 자, 이거 바로 그냥 바꾸는 건 여기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도둠이라는 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8이라는 거 이거 막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바로 18이라고 입력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안 보인다 하면은 다른 색에서 여기서 흰색 찾으면 되고요. 여기 저희는 바로 밑에 흰색 보이니까 하양 써 있죠. 바로 선택을 할게요. 음영색은 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글자 제대로 안 보이죠. 오피스로 바꿔주세요. 그럼 파랑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글자색 흰색, 음영색 파랑으로 선택 후 설정 눌러주시고 블록 설정 자 없애보시면 문제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제가 아까 이 모든 내용 입력할 때 다음 내용 입력할 줄 생각해서 미리 엔터 쳐놓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 이번에 안 쳐놓고 했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요. 엔터 키를 누르고 여기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위에서 지정한 게 똑같이 이렇게 지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엔터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1이라는 거 아니면 여기 바탕글을 여기서 딱 선택을 해줘 버리면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바탕글 했더니 문서 전체를 바탕글 스타일로 바꿀 거냐 했을 때 그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정한 다른 게 모두 다 바탕글에 지정되어 있는 함초롬 바탕이나 아니면은 그냥 바탕 이 글꼴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메시지 없이 바뀌게 하는 거 컨트롤 1로 했을 때 메시지 없다 그러면 여기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입력하면 그냥 원래대로 입력이 되죠. 이런 상태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하시는 거는 먼저 이런 거 수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빈 줄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그걸 알고 계세요. 이제 다음으로 괄호 1 그 다음에 2 써 있고 가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앞에 괄호 쳐 있는 그 내용들 빼고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입력을 하세요. 들어서 있는 그런 모양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줄 먼저 이렇게 엔터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 작업을 할게요. 블록 설정 자 이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문단 번호 모양에서 컨트롤 KN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 번호 글머리표 대화상자 나타났죠. 저희 작성할 거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1번 다음에 가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양쪽 괄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주고 저희는 우선 1수준으로만 해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블록 설정되어 있는 거를 다시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가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을 두 줄을 해주세요. 여기 앞에 2는 블록 설정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서식 탭 가서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게 한 화면에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글머리 옆에 수준 화살표 위로 올리고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고 있죠. 자, 수준을 올리냐 내리냐예요. 저희는 한 단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나 이렇게 바뀌었죠. 이 밑에 마찬가지로 2번 밑에 3, 4라고 써있는 주간 후원과 행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1번, 2번도 역시 이 안 여기에 글자처럼 좀 살짝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들여쓰기 한 것처럼 거기 저희 출력 형태에서 지시사항 보시면 왼쪽 여백을 1수준은 20포인트 2수준은 30포인트라고 줄간격 200%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시 지정을 할 건데요. 1수준 요거하고 요거 각각 두 번씩 하면은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여기 다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있죠. 서식에서 문단 요거 클릭해도 되고요. Alt T 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 탭에 보시면요. 왼쪽 여백
이렇게 입력을 20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1수준에 대한 여백 설정이죠. 그리고 줄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데 200%로 바꿔주시고 설정. 그러면 1번과 2번은 자동으로 된 거죠. 그러면 가나라고 써있는 이 부분만 각각 해서 설정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문단 선택해서 이번에는 30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백은 200이니까 그냥 그대로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블록 설정해서 여기도 똑같이 문단에서 3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200%로 설정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거는 끝이 났죠. 더 이상 수정할 부분 따로 지정된 거 없죠. 자, 그리고 블록 설정할 때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살짝 이렇게 밑에까지 해서 여기 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이 줄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이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끝에서부터 일부러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 줄 떨어져야 되죠. 줄 떨어져 보이는 곳은 꼭 한 줄을 엔터키를 눌러서 띄워주세요. 여기처럼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글자 여기에 대한 거 글자 크기 안 바꿔줬네요. 흰색과 음영색은 지정을 안 하지만 지금 출력 형태 보면은 글자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빈칸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 도둠의 18포인트로 꼭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요. 이거 다시 문단 모양에서 해서 귀찮죠. 그러니까 복사를 그냥 요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미리 한 줄을 더 만들어 놓고요. 여기 입력해야 될 곳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도둠의 18포인트로 지정이 됐죠. 이제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탈춤의 강조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서식에 글자를 클릭을 하시거나 Alt L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확장 탭으로 가주셔서 여기에서 강조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없음 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는 거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종류를 잘못 선택했죠. 다시 들어가서 강조점 바꿔줄게요. 가운데가 꽉 찬 동그라미가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설정 이제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이 빈줄들 있죠. 빈줄들은 그냥 바탕에 10포인트 줄간격 160% 상태예요. Alt T에서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160% Alt L 해서 봐도 바탕에 10포인트 상태고요.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답안 작성 요령에 그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조건에 맞춰서 바탕 10포인트에 160 줄간격을 이렇게 지정된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아래에 표 만들어야 되죠. 여기도 그냥 우선 표 들어갈 자리 놔두고 엔터 한 줄 띄워 놓은 다음에요. 표가 들어갈 곳에 다시 커서를 놓고 표 만들기를 할게요. 입력에서 여기서 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컨트롤 NT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몇 줄 몇 칸 선택하셔도 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 지금 몇 줄 몇 칸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세서 해보세요. 보시면 5줄이죠? 그리고 칸수로 따지면 6칸이 되고요. 혹시나 셀 합치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합쳐지기 전 상태로 그 숫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밑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거 아니니까 여기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럼 만들기 하시면 여기 요만하게 크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안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첫 번째 칸, 이 첫 셀에서 깜빡이고 있으니까 왼쪽 화살표키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 줄은 가운데 정렬로 설정이 된 상태예요. 이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글자
쓰기 전에 보시면 여기는 셀 합치기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합치기는 MERGE, 머지의 약자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M키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셀 합치기 되는데 그 키가 생각이 안 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셀 합치기 바로 나와요. M 써있죠? 네, 요거 하시면 바로 여기가 셀 합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두 개도 마찬가지로 셀 합치기가 되어야 되겠죠. 블록 설정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합치기. 그럼 저처럼 이렇게 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가 좀 길어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우선 무시하시고 글자 입력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모두 다 입력하시고요. 두 줄로 엔터 쳐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비 조금씩 조절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넓힐 수 있는 데는 넓혀서 한 줄로 나오도록 두 줄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없도록 조정을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되겠죠. 정리가 끝났다면 모두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자 지시되어 있죠. 굴림에 10포인트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테두리 설정할 거예요. 첫 줄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 모양을 할 수 있게 여기 셀 테두리 배경 나왔죠? 테두리에서 선 저희 위아래가 이걸로 선택이 돼야 되죠. 굵기랑 색깔 따로 지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실 때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먼저 체크부터 없애고 이거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두 줄로 나올 곳이 위와 아래쪽이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밑에 다시 블록 설정 이렇게 하고 다시 L 눌러주신 다음에 역시 이중실선 선택, 이번엔 밑에만 나와야 되죠. 해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보시면 블록 설정에서 여기 우측이 그래야 되죠. 이중으로. 그래서 L키 눌러주시고요. 이중실선 우측만 나오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블록 설정 먼저 해주시고요. L키 눌러주시고 선 없음 선택,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선이 없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상태 보세요. 아까 표가 있는 줄 가운데 정렬했는데 표 안에 있는 내용 보니까 표 안에 있는 내용도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네요. 그러니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그냥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쪽 제일 첫 번째 줄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색깔 바꿀 거니까 C를 눌러주세요. 그냥 L키 누른 다음에 배경 탭으로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색을 지정할 건데 저희 지금 지시는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시고 유형은 지금 수직되어 있는 거 가운데에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옆에도 나타나는 모양은 위가 진하고 가운데가 옅은 색으로 나와야 되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색 지정되어 있죠. 시작은 흰색,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끝색은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노랑 선택 설정하시고 블록 설정 없애고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 밑에는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 글꼴 지시 안 돼 있지만 저희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기본 글꼴 상태 바탕에 10포인트에 160이죠. 줄 간격이 그 상태로 수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하라는 거고요. 기본 상태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줄 간격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엔터해서 역시 문제지 보시면 여기 줄 떨어져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넓게 떨어져 있죠. 줄 간격이. 그래서 여기는 한 줄을 더 띄워 줄게요. 그래서 빈줄 2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마지막 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거 없죠. 그러니까 빈줄 일부러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블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글자 도둠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25포인트로 지정되어 있네요. 25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계 속성
지정해 주시고, 장평작은 여기서 못하죠? 자, 서식의 글자 Alt L 키 눌러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장평 직접 지정을 해 주세요. 95%. 그리고 자가는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설정 그냥 눌러 주시고, 가운데 정렬 아까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시도 끝이 났죠. 블록 설정 이제 없애고 보시는데요. 여기 밑에 이 각주 내용 밑에 A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양쪽에 하이픈 있고, 이거는 쪽 번호예요. 자,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빈 줄에서 하라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찾기 쉽다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아까 머릿말 만들었던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아니 그 쪽 번호 다 찾기 쉽겠죠? 저 여기다 놓고 할게요. 커서를. 여기에서 이제 쪽 여기 탭 가신 다음에 여기에 다 있어요. 먼저 쪽 번호 매기기부터 해야 돼요. 여기 하는데 우선 저희는 번호 모양부터 바꾸고 볼게요. A, B, C, A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양쪽에 하이픈 나와야 되죠. 줄표 넣기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 안 되면 없어지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게 해서 넣기. 그럼 볼까요? 자, C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희 3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A로 나오게 해야 된다. 커서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새 번호로 시작했죠. 쪽 번호를 1번으로 나오게 해줘라. 이제 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C가 A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조판부 또 잠깐 볼까요? 보기에서 조판부 보면 여기에 머릿말 세 쪽 번호, 쪽 번호는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조판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조판부는 필요할 때만 보고 저장해 낼 때는 그냥 이건 체크 없애고요. 이거는 보기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 뭐 보기 해놓고 한다고 해도 특별히 감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거 틀린 거 있나 확인할 때 조판부가 보이는 상태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럼 파일은 이제 1쪽에 1번, 2번, 그 다음에 이쪽에 3번, 4번, 그 다음에 3쪽에 이렇게 내용 다 입력을 했으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장 안 됐다는 거죠. 저장을 꼭 해 주시고,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답안 제출 방식에 따라서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제출하는 그 폴더도 정확히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수험번호 혹시 숫자 틀리지 않았나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름도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에서 그거 꼭 확인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TQ 한글 2010의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